공급 확대의 역점을 두고 이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공급의 방안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내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듯 합니다. 임기 5년차의 국정 방향을 밝힌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또 4월달에 지방선거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슈도 많고 하니까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것도 있고, 전창흠 국토부 장관을 포함하는 내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소신도 대통령으로서는 이야기해야 되는 타이밍이라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분명한 이야기가 있을 듯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맘때쯤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사실은 피력을 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분명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공급이나 기타의 문제가 아니라 투기 수요에 의한 부분이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끊임없이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잡고 말겠다라는 의지에 대한 피력을 작년에도 했었죠. 그렇게 발표를 하고 국정을 봐왔던 작년 한 해 동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처음에 서울에서 시작했던 집값이 결국은 수도권과 전국으로 다 퍼지게 되는 상황. 그래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가능성이 요원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결국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부 정책의 실패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했어요, 사실. 공급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가장 문제였죠, 사실. 올해부터는 공급 확대의 역점을 두고 이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지금 현재 수요가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는 정책이 유지되고 있으니 공급 방안을 마련해서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급의 방안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토지 임대부나 환매 조건부, 아파트는 또는 부동산은 본인이 소유하면서 이용하는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가지죠. 투자의 가치를 가집니다. 근데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고 또 투자의 가치가 생기는 거는 그 건물 자체가 아니라 땅 때문인데, 결국은 지분 때문인데, 그 지분을 국가가 새로운 아파트를 짓더라도 주지 않거나 또는 팔아도 국가에만 되돌려 팔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식의 분양은 결국 중국에 내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시스템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반시장적인 정책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중공공 지역과 지하철 역세권을 고밀도 개발한다라는 두 번째 정책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올리고, 그리고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아파트를 짓겠다. 근데 문제는 땅을 준비하는 것부터 아파트를 짓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라는 거죠. 일반 택지지구의 아파트를 짓는데도 3년이 걸립니다. 3년 이상 걸리죠. 그 앞에 계획까지 포함하면. 근데 이 지금 개발 방식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특히 지하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시설 자체를 다른 이제 지하로 보내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거나 대체부지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이미 수십만 가구를 분양하겠다는 3기 신도시가 이미 발표가 됐고, 그 3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을 한 해 만에 이야기를 하는데도 전혀 수도권 또는 서울에 가격이 잡히지 않고 더 올라가는 이유는 새롭게 발표한 3기 신도시의 정책 자체가 이미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개발 방식을 이야기한다 해서 그 부분이 지금 당장 시장에 공급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개발 방식 자체도 매수 심리를 살짝 건드릴 수 있으나 이미 핵심 사항을 파악한 시장으로서는 이러한 개발 계획에 따라서 흔들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낮다. 빌라나 소규모 주택 정비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미니 재건축을 하겠다 하는 부분 자체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공급 대안이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실질적인 업무 주관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해버리면 공급을 하기는 하는데 시장에 맞지 않는 공급을 하는 거니까 사실 크게 영향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이제 아파트, 서울 주요 지역 대단지 아파트들 위주로
지금도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마아파트, 잠실 5주공, 그 다음에 반포, 이쪽일 건데, 반포는 끝까지 이제 협상을 해봤는데, 문제는 온 조합원들이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공 부분으로 본인들의 수익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즉, 협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국가가 생각하는 공공주도의 개발 자체가 서울의 한가운데에 있는 입지 좋은 것으로 이루어지기가 극히 힘들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었던 공공주도 개발은 이미 서울 시내에서는 실패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의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주어지면서 협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소유주, 그러니까 땅의 주인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많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의 정책이 전혀 지금 효과가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발표되는 정책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길래 그래서 순간적인 공급을 조금 만들려고 하나보다, 재고 물량을 어떻게든 꺼내려고 하나보다. 근데 이 완화한다는 그 수준도 완화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올릴 것을 유예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예를 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상태를 똑같은 상황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파급적인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걸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조차도 아예 안 하겠다라고 못을 박는다는 자체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책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걸로 결국은 파악이 되어버리는 거고, 시장은 이를 굉장히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의 풍선 효과, 그 풍선 효과의 역풍선 효과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시장에 자금은 더 많이 뿌립니다. 주식의 코스피가 3천원 가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4,500만원 합니다. 그거 다 팔면 다 유동성이 되는 거죠. 주식이 위험하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께서 경고음을 내보냅니다. 그럼 안전자산으로 돌아서야 되겠지요. 비트코인 역시나 어느 순간으로 갔을 때 안전자산으로 들어오게 되겠지요. 집을 팔았는 현금이 있습니다. 대출은 줄어들지 않고 금리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유동성은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시작을 하니 결국 규제된 지역에 어떠한 중과를 맞고도 집을 샀을 때 오를 거라는 믿음이 확실하고 그 오를 수밖에 없는 모든 정책적인 상황이나 시장 현재 상황을 정부가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규제를 맞고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은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모든 규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면 이왕이면 서울 하자라는 생각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서울 쪽으로 다시 투자가 계속해서 진입이 되고 있고, 또는 서울 상승의 기대감에 의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함께 일어나고 있으면 물론이고, 예전에는 한 곳으로의 쏠림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쏠림과 더불어서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유동성의 파급력이 더 커진 상황이다 라는 부분 결국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전에 A도시, B도시, C도시, D도시를 순차적으로 규제를 했을 경우에 마지막에 남아있게 될 D도시가 얼마나 큰 풍선 효과의 파급력을 가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D도시마저도 규제를 해버리면 똑같은 조건 속에서 A도시, 제일 좋은 A도시로 다시 투자가 몰리게 되고, 한 단계 레벨이 올라가 있는 투자 시장을 형성하면서 다시 B, C, D로 파급력을 만들게 되면서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현재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재고주택을 어떻게든 시장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아쉽게도 될 것처럼 하다가 되지 않는 부분 자체가 너무 아쉬운 상황이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이 현재 이슈화된 내용들로만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2021년도에 아파트값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으로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더 많이 광범위해지고 더 파급력은 커지고 더 상승력은 커질 것이다. 내일 어떤 발표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신문기사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